생활건강 시간입니다. 골다공증을 앓는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골다공증 환자의 안전한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드물지만 그 골다공증 약 관련된 악골괴사라고 해서 물온지라고 하는데 그런 게 특정 약에서 생깁니다. 근데 이게 생기게 되면은 처치가 매우 좀 힘들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모든 환자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위험한 인자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치료를 받고 있다, 아니면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병력을 치과에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모르고 진행하면은 드물게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확실히 종류랑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종류부터 보자면은 안전한 약, 뭐 조금 비교적 문제가 생기는 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안전하다고 보는 약은 먼저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 요거는 뼈의 생성을 돕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괴사의 위험은 조금 없다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골절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더 빨리 붓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연구자 따라서는 이 약은 뭐 임플란트를 했을 때 조금 더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억제제, 이런 것도 골괴사와는 좀 관련이 없다 보고 있고, 근데 불행하게도 제일 많이 쓰는 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든지 데노수납 계열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 제일 오래되고 많이 썼던 약인데, 요거는 먹는 약도 있고 정맥 주사제도 있거든요. 주사제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먹는 약도 복용 기간이 길어지면, 예를 들자면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작용이 좀 더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과 의사가 그걸 결정하기보다는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특정 약물, 주사제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그 복용 기간이 3년이 넘어갔다, 이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수마블 투여받은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약물 휴약기라고 해가지고 드럭 헐리데이, 이게 약을 중단하는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투여 환자,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나이가 많다, 다른 질병이 있다 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약을 끊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약물 휴약기는 뭐 약물마다 좀 다른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휴약기를 가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빈도는 낮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기고 나면 해결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약자로는 물온지, 약물 관련 악골괴사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턱뼈, 뭐 잇몸뼈, 이게 손상이나 감염이 됐을 때 이 나빠진 얘가 제거되고 재생이 돼야 되는데, 손상되고 나쁜 뼈가 안 없어지고 그냥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안에 상처라든지 염증 상태, 부어 있고 뭐 아프고 부종이 있고 이런 게 8주 이상 지속된다 하면, 그런 병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악골괴사가 맞다, 이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정보를 확실하게 공유해가지고 환자분이 내가 요런 치료를 받았다, 이런 약물을 먹었다,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약물의 종류라든지 뭐 투약 방식, 기간, 최근에 언제 그까지 복용했다, 뭐 주사를 맞았다, 이런 거를 알려줘야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주치의하고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죠.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의 정도 그게 위험성이 있을지 판단해야 되고요. 좀 미심쩍고 좀 의심이 가고 불안하면 골대사 표지자 검사 같은 거 해볼 수 있습니다.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 이 이제 기준 수치 같은 거 안에 있는지 벗어난 범위에 있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문제가 안 생길 거다고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비정상인 경우는 확실히 우리가 위험하니까 이건 조절을 해야 되고요. 정상 범위에 있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안심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치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감염의 위험, 손상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잇몸이나 잇몸뼈가 이제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우, 뭐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잇몸병처럼 그런 세균성으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줄여야 되니까 사전에 충치 치료 미리 하고요. 철저하게 이제 구강 교육, 이닦기 교육시키고, 잇몸병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이제 잇몸 치료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신경 치료 같은 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뼈 내부로 침투가 되니까 신경 치료도 할 거 있으면 미리 해가지고 그 심도를 낮춰가지고 이를 안 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게 되고,